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킵파인더 팀입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윤도일입니다. 우선 저희는 일단 저희 역할은 김지영 팀장 밑으로 제가 인공지능 모델 만들고 백운영님께서 데이터 수집과 전처리를 맡으셨습니다. 저희의 문제 정의는 저희 프로젝트가 교구 사이트를 만드는 건데 그 교구 사이트에서 부가적으로 어떤 교구를 사진을 찍으면 그 교구의 단계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음 교구 단계를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교구가 많다 보니까 광범위해져서 우선 한 부품만 분류하는 프로젝트로 축소를 시켰습니다. 이걸 축소를 시켜가지고 이거를 챗봇이 판단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보통 이제 일반적인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그 부품을 보면은 이 전자부품이 뭐지? 아니면 이 교구가 어떤 교구인지 궁금할 때가 생기는데, 그거를 다행히 검색을 잘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즉각적으로 그게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교구 사진을 찍으면은 그걸 즉각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게 뭐다 라고 말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계획을 짰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한 거고요. 처음엔 이제 그 교구 사진들 대략적으로 50가지를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그걸 다 모았고 전처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데이터 가지고 인공지능을 학습을 시켰습니다. 여러 가지 인공지능을 가져가지고 성능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 그 모델을 가지고 웹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웹페이지를 만들어서 그 모델로 이 사진을 올렸을 때 이게 무슨 부품이다 라고 알려주는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처음에 수집을 할 때 구글에서 이제 이미지를 긁어 모았는데 이걸 크롤링을 합니다. 그걸 모은 걸 가지고 여러 가지 처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인공지능의 학습 방식은 그냥 전체 아무거나 사진을 주고 학습을 하시는 게 아니라 저희도 그렇지 않습니까? 좀 더 좋은 책으로, 좀 더 쉬운 책으로 학습하면 더 공부가 잘 되듯이 인공지능도 조금 더 정제된 깔끔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깔끔한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을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하는데, 그 과정을 저희도 여기 보이는 로보플로우라는 사이트에서 진행했습니다. 간단하게 어떤 작업을 했느냐, 이런 부품 사진이 있으면 이런 박스를 이제 치고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저항이다 그러면 저항이다라고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다 모든 사진에 이게 그 부품이고 이 부품은 뭐다라고 이름 붙임 작업을 다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총 분류한 게 49종류의 부품을 분류를 하고 모든 사진의 개수가 8,263개가 나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위에 이제 박스 쳐진 이미지들이고요. 전체 훈련 데이터셋이 8,200개 가량 됩니다. 밑에는 혹시 조금 데이터가 모자랄까봐 이제 데이터를 돌리고 뒤집고 흑백 처리하고 이런 데이터 증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는 수집을 했고 이제 그 데이터를 가지고 AI를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선은 가장 처음에는 CNN이라는 기초적인 모델로 시도를 해봤습니다. 지금 저희가 썼던 모델들이 다 CNN을 거의 기반을 두고 있는데, CNN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저희 사람의 눈의 시스템을 차용을 했습니다.
사람의 눈도 저희는 보고 바로 판단하는 것 같지만 여러 가지 층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층으로 점점 추정을 시켜서 이제 상을 보는 건데 인공지능 모델도 여러 가지 층을 학습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게 뭐다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초적인 이 CNN 모델을 사용해 봤는데 생각보다 성능이 별로 안 나왔습니다. 이게 그 층을 여러 가지도 해보고 학습도 여러 번 해봤지만 학습을 하면 할수록 과적합,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공부했던 책은 정말 잘 맞추는데 새로운 책을 던져주면은 못 풀겠어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한계가 있다고 다른 모델을 찾았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여기가 0.77이라는 게 77%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하늘색 점선이 이제 자기가 학습했던 정확도, 자기가 가지고 있던 책 가지고 풀었을 때 이 정도 손실이 좀 나오고 위에 게 다른 책을 줬을 때 손실률인데 이 격차가 벌어져 있던 거는 둘 다 지금 성능 차이가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새로운 걸 줬을 때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델은 좀 좋지 않은 모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방향을 틀었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처음 목표가 전체 부품이 여러 개 있을 때 이거를 한꺼번에 탐지해서 각각이 뭐다라고 하는 걸 만들려고 했으니까 그런 인공지능 없나라고 찾았을 때 욜로라는 걸 썼습니다. 이 개념이 뭐냐면 이런 전체 사진에서 객체,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를 찾아서 자기가 알아서 박스를 칩니다. 이게 박스를 치고 그리고 그거에 뭔지 분류를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으로 쳐진 게 사람이 있고 초록색으로 쳐진 게 신호등이다. 이런 식으로 판단한 거고요. 이거를 쓰면은 원래 목적에 맞는 전체 교구를 봤을 때 바로 즉각 분류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는데 실상 훈련해 봤을 때 정밀도랑 재현율이라는 개념이 크게 봤을 때는 둘 다 정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0.6이라는 게 60%인데 그러면은 10개 중에 6개만 맞춘다는 거니까 사실 이것도 그렇게 좋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표라고 해야 되나? 이 그림은 요 중간으로 모이면 모일수록 정확도가 높은 건데 지금 보시다시피 여러 군데 지금 점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얘는 정확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 예를 들어서 저항 사진을 보내줬는데 얘를 무슨 보드로 판단하고 있다. 이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건 첫 번째 훈련을 했을 때 사진이고요. 두 번째는 마지막 11번째 훈련했을 때 사진입니다. 그나마 조금 점들이 작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정확도가 높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실제로 사진을 줬을 때 여러 개의 물건이 있는 사진을 줬을 때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봤는데 여기 태그가 3개가 있는데 태그가 하나가 지금 박스가 안 쳐져 있다는 거는 얘를 인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보이는 숫자가 0.3이라는 거는 신뢰도라고 가능성을 이제 얘가 판단하는 건데 아마도 이건 0.3의 확률로 서버 모터일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처음 훈련했을 때는 이렇게 정확도가 불분명했고 탐지도 잘 못합니다. 그러다가 그나마 11번째 훈련했을 때는 태그는 다 확인되고 신뢰도도 조금 높아졌는데 이게 정확도가 0.5%다 보니까 좀 미비하지 않나, 좀 신뢰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다음 모델 넘어갔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CNN 기반 모델 중에 실제로 어떤 걸 많이 쓰냐라고 찾아보니까 모바일넷이라는 애가 눈에 띄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저희 폰 같은 작은 기기에 바로 실을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엄청나게 격렬화시켰는데 정확도는 잘 나오는 그런 모델을 보시면 되고요. 이 모델을 돌렸을 때 91%의 정확도가 나왔습니다. 네, 90%랑 근데 이제 테스트를 해봤을 때 이게 신뢰도가 좀 낮게 나온 문제가 있어가지고 또 다른 게 없을까 하고 찾아봤습니다. 네 번째로 찾은 게 efficient이라고 얘는 경량화에 집중하기보다는 좀 더 정확도에 포커싱한 모델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로 돌려봤을 때 94% 정도 나와서 이걸로 일단 베이스를 잡고 웹 서비스를 만들면 되겠다라고 판단하고 웹도 진행을 했습니다. 처음에 마지막에 보시면은 93.5라는 정확도가 나오고요. 테스트를 해봤을 때 830 브레드라는 사진을 줬을 때 얘가 88%의 확률로 이게 830 브레드 보드라고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시에 이제 웹 서비스를 진행하다가 최신에는 뭐가 쓰이고 있나라고 찾아보니까 트랜스포머라는 모델 형식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거를 한번 적용을 시켜서 돌려봤는데 이 트랜스포머라는 거에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원래 얘는 문자 문자 모델을 만들 때 쓰는 개념입니다. 원래 문자 학습에서는 문자 간의 관계를 이제 순서를 통해서 이제 판단을 했는데요. 예측을 했는데 이 개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tomorrow it will rain이라는 큰 문장이 있으면은 이 rain이라는 단어가 각 tomorrow will이라는 단어와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지, 얼마나 중요도가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단어를 각각의 단어와 연결시키는 거죠. 얘가 얼마나 얘랑 연관이 있는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를 판단하는 거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이미지에 가지고 오는데, 그래서 이런 사진이 있으면은 사진을 잘게 자릅니다. 잘게 잘라서 이 하나를 패치라고 부르는데 얘네를 각각 통째로 넣어가지고 각각 이제 이 사진 이 파트가 모든 파트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 계산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중요도를 가지고 얘가 뭐일 것이다 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학습시켜 보니까 최종적으로 정확도가 99% 정도 나오고 테스트를 해봤을 때 꽤 유의미한 결과가 나와서 최종적으로 얘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 증거들이 아까 이거는 제가 설명을 했던 거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부품의 이름들이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숫자가 잘못 분류한 그 사항들인데 총 8,000개 중에서 23번 하나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2번 이하로 이제 오류가 났다는 거는 꽤 정확도가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봤던 그 그래프도 아까는 여기에 보이는 점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 모델은 대각선으로 꽤 잘 분포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그 패치로 잘라가지고 중요도를 매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시각화해서 볼 수가 있는데 각각을 잘랐을 때 중요한 거는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전체 사진을 보고 여기를 집중적으로 분석해야 돼 라고 알아서 집중을 합니다. 그거를 어텐션이라고 부르는데 집중을 해서 얘
이쪽을 보니까 이거는 이 부품일 거야 라고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어텐션이. 그래서 저희는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모델을 실험하면서 비전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을 최종적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웹 서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 건데, 처음에 화면 따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로 간단히 만들었고요. 백 서버는 패스트 API로 만들고 DB는 몽고DB로 이제 구축을 했습니다. 이제 그 웹사이트로 이 웹 모델이 어떻게 분류를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교구를 이제 판매하면서 이제 교구를 분류하는 그런 사이트를 만들었고요. 지금은 사이트의 틀만 만들어 놨습니다. 그 사이트의 틀에다가 지금 저희가 집중적으로 한 교구 분류를 챗봇 형태로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에 버튼을 누르면은 이런 챗봇 창이 뜨고요. 이 챗봇 창에 여기 폴더를 누르면은 이미지를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미지가 없으니까 새로 검색을 해서 미리 다운로드 받아보겠습니다. 네, 이걸로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이 사진을 올렸을 때 트랜지스터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받았고요. 이거를 이제 업로드를 하고, 업로드를 하면 검색을 하면은 모델을 분석을 하고 이게 트랜지스터라고 챗봇이 알려줍니다. 요거를 이제 앱에도 나중에 올릴 수 있게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